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료 해석 강사 조훈입니다. 네, 이번 회차 난이도는 어땠나요? 저번 회차보다는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의도하고 만들었고, 이번 회차도 출제는 아주 어렵게 돼 있었는데, 제가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월이잖아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를 비롯해서 남은 3회차 동안은 난이도를 기출문제 수준에 딱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쉬웠다고, 아직까지도 쉬웠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기출 정도까지는 맞추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 평균이 이제 50점대 후반 정도, 쉬운 난이도는 절대 아닌데 약간 어렵다? 좀 어렵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난이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차는 예고를 드리건대 난이도를 많이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낮아지는 단계로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다 됐으니까 이제 진짜 목표 자체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자신의 위치를 테스트하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좀 위치 테스트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확한 위치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쳤을 때 너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난이도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2번은 매칭형인데 매칭형 가볍게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실전에서 푸는 정도 리듬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걸 봤으면 일단 선지 구조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좀 짝을 이루고 있고 상주, 경주 이거 5번 하나 빼고는 다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구조를 한번 보고 김의 구미, 짝선지, 저는 그 짝선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고 올라가서 김해는 농경지 면적이 경상도의 시군 중 가장 넓다. 이렇게 딱 김해 얘기가 있는데 이 김해 얘기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조건이에요. 맞죠? 확정성이 아주 높죠. 완전 확정적이죠. 이걸 보고 그럼 김해를 먼저 갈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 면적이라고 했는데 농경지가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 항목이 없잖아.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서 구분된다. 그러니까 다 더한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가 제일 넓다 하면 이걸 4개를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더하기도 어렵고 여긴 괄호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더해서 제일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선지랑 결합을 해서 사고를 해야 돼요. 김해가 가장 넓다고 했는데 김해는 B 아니면 C야. 그럼 B랑 C만 비교하면 돼요. B, C 둘 중에 큰 게 제일 넓은 거고 그게 김해일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비교해요? 괄호를 이걸 다 해서 채우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나머지를 봐. 저 같으면 콤마 앞에서 일단 생각을 해봐요. 대충. 뭐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콤마 뒤로 가는 거예요. 콤마 앞에서 생각해보면 147, 그냥 제가 실전적인 리듬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밑으로 11 크고 이건 위로 19 크고 이건 아래로 36 커요. 맞죠? 11, 36, 47에 19니까 얼마야? 28. 이 플러스 28이에요. 플러스 28. 이쪽으로 플러스 28만큼 커요. 콤마 앞에서. 그러면 만약에 B가 합이 더 크려면 이 괄호에서 28 이상 B가 커야 돼요. 그게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28, 2847에 28을 더한 거, 콤마 앞에서 28을 더한 30 얼마, 30 수준 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제한이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30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보다 낮아야 되고 낮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다? 밑에 게 더 크다? D가 더 크다. 그러면 C가 더 크다. C가 더 크니까 C가 김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번, 3번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이 지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심스러우면은 구미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구미를 보면은 왜 5번이 지워질 것 같아요? 일단 상주, 경주와 나머지는 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 얘 혼자 구미로 이탈해 있잖아요. 그럼 구미가 여기야 맞나? 확인하러 한번 보는 거야. 아니겠지 하면서 구미의 가수 면적은 표의 5개의 시군 가수 면적의 18% 이상이다. 어때요? 구미, D가 구미라면 18% 이상이에요. 400, 44, 11%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12%, 어쨌든 18% 절대 안 돼. 그러면 이게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야 되는 거는 상주랑 경주, 이걸 갈라야죠. 그래서 이 4번을 통해서 과수면적, 기타면적 합을 이거를 비교해보면 또 이제 상주랑 경주만 비교해야죠. A랑 D랑 비교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매칭형은 이렇게 요령이
이런 거예요. 선지의 구조를 잘 보고 선지랑 조건을 결합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절대 가장 넓다고 해서 진짜 가장 넓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이 선지에서 위치를 제한해 놓고 그 안에서 넓은 것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B면은 B 아니면 C니까 B, C 둘 중에 넓은 게 가장 넓은 거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 중에 확정적인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사고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사고 뭐 다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 거 종합소득세는 2018년에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 이거 어떻게 해요? 35 곱해요? 곱하지 말고 일단 차이를 보세요. 차이를 보면 얼마예요? 4783이에요. 맞죠? 4783 이렇게 편차를 먼저 구하시고 4783 맞죠? 편차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이거 대비 이게 35%인지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편차에서 예쁜 수 구조가 바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이런 감각으로 먼저 볼 거예요. 이게 35%가 맞냐? 결국 이거랑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쁜 35%랑 일단 먼저 슬쩍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만이 13,560까지 35% 정도 올라가는데 이거는 3,500 대비 얼마나 갔어요? 그걸로 바로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보이는 정도는 아닌데 기출문제에서 이 수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옳은 방법으로 접근해야죠. 그래서 1만이 올라간 정도랑 3,500에서 얘가 올라간 정도를 비교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3,500에서 1,200, 한 3분의 1 좀 넘게 올라갔고 이것도 1만에 3,500은 3분의 1 좀 넘게 올라갔어요. 비슷해. 비슷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해요? 막 35를 막 곱해요? 13560에 560에 막 뭐 35 막 실전이라고 해서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쓸 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쓰고 있는 순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산을 쉽게 해야 돼요. 그냥 빠르게. 그냥 135 쪼개세요. 135랑 60을 쪼개서 135까지는 3을 곱하는 게 쉬워요. 곱하면 얼마예요? 405잖아요. 405. 맞죠? 무슨 말이냐? 일단 30%를 구하고 5%를 구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560에 30%를 구할 건데 135, 13,500의 30%는 405예요. 수 배열상 4059. 그게 뭐 4만이겠어요? 당연히 4,050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60%에 30% 일단 안 해도 되는데 한다 치면은 뭐 18이니까 4068 이렇게 될 거예요. 4068. 그럼 이까지 얼마 남았어요? 한 720 남았죠? 720은 얘의 5%가 돼요, 안 돼요? 5% 넘죠? 720이 5%려면 수배열상 14,000이 돼야 돼요. 14,000이 안 되고 이쪽은 700이 넘어. 14,700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수배열만 말하는 거예요. 수배열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5% 구조가 되는 건데 이해되죠? 수배열상 14000, 700 이렇게 됐을 때 5% 구조가 되는 건데 한쪽은 14,000이 안 되고 한쪽은 700이 넘어. 이건 5% 넘는 거죠. 차이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35% 이상 증가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0% 미만이다. 이렇게 봤는데 다른 거는 다 10% 미만인데 얘가 문제죠. 가로가 있는 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얘에다가 나머지 이제 빼서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라면 이 자리가 1356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게 맞을까? 확인해 보면 돼요. 만약 이거라면 가정법으로 확인하기. 어떻게 확인해요? 콤마 앞에서 일단 더해요. 6, 3, 1, 12. 10이고 뒤에 거는 그러니까 여기 11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 5가 남은 거예요. 콤마를 전후로 해가지고. 앞에 걸 10이라고 하고 뒤에 거 보면은 16 넘어갔어요. 1, 3, 6 이렇게 가버린 거야. 두째 자리만 더 있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1, 3, 5, 0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작은 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미만인 거죠.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맞고. 사업소득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2020년 동안 매년 5% 이상이다. 사업소득세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거를 항상 뭐 5%를 뭐 구해서 더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차이를 중심으로 본 거야. 200 몇십 당연히 5% 이상이죠. 705% 이상이죠. 405% 이상이죠. 305% 이상이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1번 A 공장의 전체 불량률보다 불량률이 낮은 제품은 갑병이다.
전체 불량률은 9%예요. 뭐 공식 봐도 되지만 안 봐도 뭐 이게 불량률이겠지. 어쨌든 불량률이 9%고 9%안 되는 건 누구예요? 갑병 맞아요? 맞아요. 을은 딱 10%고 병은 9%안 돼요. 왜 9%가 얼마예요? 딱 1, 수비에서 1 비어있는 270이어야 되잖아요. 9%안 되고 얘도 9%안 돼요. 그쵸? 둘 다 안 됩니다. 갑병 맞아요. 그리고 각 제품 중 이윤이 가장 큰 제품은 을이고 가장 낮은 제품은 병이다. 이윤 어떻게 구해요? 복잡해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이제 공통된 생산량을 묻겠어요. 생산량을 묶으면은 수율 나누기 100 곱하기 판매 단가 마이너스 생산 단가 이렇게 되고 생산 단가는 1,0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직관적으로 본인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직관적으로 좀 쉬운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수율 나누기 100, 나누기 100은 이게 퍼센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식상 들어간 거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수율이 곱해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생산량으로 묶었으니까 판매 단가의 수율이 곱해진다. 거기다가 생산 단가를 뺀 것 곱하기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 곱하기 생산량.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율이 반영된 판매 단가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수율이 지금 수율이라는 게 불량품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율이 90%죠.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죠. 얼마나 꽉 차 있느냐 수율, 살수율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대기 같은 거에 빈 공간 빼고 불량품 빈 공간인 거고. 그래서 그 수율 90%가 이 판매 단가에 반영이 된다 생각하면 돼요. 판매 단가가 불량품만큼 빠지는 거예요. 거기 마이너스 1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계산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1600에 10%가 빠지고 1400 그러니까 이게 10%가 빠지면 160이 빠지잖아요. 그럼 1440이죠. 1440. 맞죠? 정확히 이게 1440이고 그러면 곱하기 여기에다 1000을 뺀 생산 단가 1000을 뺀 440 곱하기 5500 이게 얘의 이윤인 거예요. 이걸 셋 다 계산해요. 계산하면 안 되고 물은 거는 이윤이 얼마냐고 물은 게 아니라 비교를 시켰잖아요. 가장 큰 제품은 을이고 가장 낮은 제품은 병이다. 그럼 이걸 곱셈 비교 구조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을을 기준으로 곱셈 비교 구조.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곱셈 비교면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이 가로 큰 거 곱하기 Q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괄호를 구하기가 쉬워요? Q를 구하기가 쉬워요? Q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걸 구하기 쉬운 Q를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로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갑이랑 을을 비교한다 칩시다. 그러면 생산량은 얘가 거의 4배, 3배 넘어요. 4배 가까이 돼요. 맞죠? 4배 6천이니까. 생산량이 얘가 4배 정도인데 이 앞에 곱해질 가로 부분은 얘가 갑이 4배가 넘을지 안 넘을지 이쪽으로 4배 크니까 만약 당연히 을이 크겠죠. 애지간하면은. 근데 앞에 곱해지는 부분이 갑이 4배 이상 커져 버리면 역전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조인지 확인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대충 정확히 구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곱해지는 가로 부분이 이게 생산량은 4배쯤이지만 앞에 곱해지는 가로 부분은 1600에 10% 정도 빠진 1440이니까 1000을 빼도 한 440 정도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쪽은 그러면 이거의 4배면 얼마예요? 1600 몇십 그 정도 남아요? 절대 안 남잖아. 왜냐면 이 2000이 할인된 다음에 거기서도 1000이 빠질 거예요. 2000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 좀 안 되게 할인되고 1800, 1900 이렇게 할인되고 거기에 1000이 더 빠질 거예요. 이게 얘는 8,90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배, 많아야 한 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전히 얘가 크죠? 이해되죠? 그럼 을이랑 병 중에 누가 커요? 또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될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빠져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정확히 440이에요. 그럼 얘가 220 정도 되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 말했다. 얘가 한 800 정도 되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게 크니까 이쪽으로는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1000이 빠지는데 알겠죠?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대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440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야. 이쪽에 이게 이 1500이 할인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00 뺀 게 이거에 한 2배 정도 넘겠냐? 절대 안 되죠.
무조건 을이 크다. 이해되죠? 을이 제일 크다. 병이 그럼 제일 낮아요? 그럼 갑이랑 병만 비교해보면 되죠. 이건 정확히 얘가 2배예요. 그럼 이쪽에서 2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좀 애매하겠다. 그렇죠? 이 판매 단가가 얘가 많이 크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판매 단가 그대로 1000을 빼면 딱 2배야. 이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1000을 빼면 딱 2배인데 여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0을 빼는 게 아니라 수율로 한번 할인한 다음에 1000을 빼는 거죠. 그럼 누가 얼마나 더 할인됐을지를 보면 돼요. 이해되죠? 얼마나 더 할인됐어요? 얘 할인폭이 커요? 얘 할인폭이요? 얘 할인폭이 더 작아요. 얘 할인폭이 더 작아요. 얘 할인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더 높잖아.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훨씬 꽉 차 보이죠? 이쪽은 텅 비었고. 얘 할인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딱 불량률 없이 수율 없이 생각했을 때 딱 2배였는데 실제로 얘가 더 빠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수율 없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해줄 걸 생각하면 딱 2배였는데 얘가 더 빠져. 그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얘가 큰 거예요. 알겠죠? 안 어렵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손 엄청 써가면서 하는 계산 필요 없잖아. 기준 정확하게 쓰면 돼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갑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한 경우 이윤이 가장 큰 제품은 갑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 생산량이 3000이 되면 이제 얘가 제일 커요? 병이랑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컸어요. 을이랑만 비교하면 돼요. 맞죠?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해보시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병의 판매 단가가 20% 상승할 경우에 을보다 이윤이 높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의 판매 단가가 20% 상승하면은 판매 단가 1800이 되고 그러면 이윤이 을보다 높아지는지 또 똑같은 논리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반대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5번. 제품별 불량률은 일정하고 생산량이 제품별로 1000개씩 증가한다면 전체 불량률은 낮아진다. 이 불량률이라는 거는 생산량을 모수로 한 가중평균 값이에요. 전체 값이 9%잖아요. 9%. 근데 어떻게 9%예요? 얘 불량률의 생산량을 모수로 해서 그 거리비만큼 가중평균을 했을 때 9%가 나온 거예요. 지금 누가 9%보다 커요? 얘. 나머지는 9% 돼요? 안 돼요? 얘 안 되죠? 얘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을이랑 갑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쵸? 줄다리기를 한 결과가 9%였던 거고. 근데 여기서 각 천씩이 더해지면은 불량률이 일정한데 각 천씩이 더해지면은 이제 갑을 병에 서로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달라진다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달라져요? 5,500에 1,000, 1,500에 1,000, 3,000에 1,000 각자 1,000씩 받으면 비율로는 갑 병이 을보다 많이 받은 셈이 돼요. 맞죠? 똑같은 1,000을 받아도 얘보다는 갑 병이 훨씬 더 그 가치가 높게 평가돼요. 1,500에 1,000이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1,500이 2,500이 되면은 맞죠? 3분의 2가 더 올라가는 거죠. 5,500에 1,000은 얼마 안 돼요. 똑같이 10kg가 쪄도 저한테 10kg 찐 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맞죠? 제가 10kg 찌면 엄청 돼지가 될 텐데 최영만 선수는 10kg 쪄도 티도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처럼 이 큰 애한테 1,000은 얼마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이 셋 중 원래 비중 대비 갑병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을이 커지는 정도 대비 갑병이 많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병 쪽으로 더 끌려 내려갈 거고 결국 9%가 안 되게 될 거예요. 맞죠? 전체 불량률은 낮아진다. 자, 넘어갈게요. 5번.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기출문제도 비슷한 21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핵심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랑 어떻게 볼게요. 1일 총 에너지 섭취량 중에 50에서 65% 탄수화물 어쩌고저쩌고 섭취 권장량이 2,600, 3,000 그러면 기준이 둘로 나눠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칼로리로 저 같으면 이제 이 조건으로 한번 날아갈 거고 이 조건으로 한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먼저 날리면 4번, 5번이 날아가요. 이거 지금 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55, 65%가 어떻게 구해요? B.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은 탄단지의 상호비로 구할 것 같아요.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상호비로 구해요? 예를 들어서 1번 지금 웬만하면 2번, 3번이 답일 것 같잖아요. 1번인 경우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80g, 탄수화물 80g 더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안 그래도 이게 48, 395인데 80g 더 섭취하면 이게 475가 돼요. 475. 그럼 이 배율이 어때요? 거의 10배가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거의 10배 꽉 찼어요. 그러면 이 최대 배율, 이게 7이고 이게 20%, 65%. 이런 경우보다도 탄수화물을 과대 섭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10배 좀 꽤 안 되는데 10배 한 70이고 65면 한 10% 가까이 빠지잖아요. 이거는 10배 하면 어때요? 475, 480 거의 진짜 딱 10배잖아요. 이걸 해도 10배가 꽤 안 되는데 이거는 실제 지금 10배 거의 꽉 차버렸죠. 그러니까 이 배율을 1번은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되는데 120g 더 먹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70g 더 먹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것도 배율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6번 1번 성인 AF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사람은 E이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일단 E를 먼저 보고 더 섭취할 것 같은 애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얘 팀 대 얘 팀이라 봐야 돼. 이걸 뭐 4, 4, 9로 곱하면 안 되고 일단 이렇게 보면은 얘 팀 대 얘. 얘는 4가 곱해질 애들이고 얘는 9가 곱해질 애들이야. 일단 그리고 대충 봐요. 곱하지 말고. 그럼 어때요? 저 같으면 얘가 먼저 보여요. 얘는 묶으면 이 팀에서도 얘가 이겼고 이 팀에서도 얘가 이겼어요. 그럼 이가 아니죠. 이렇게 대충 보면 바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대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될 때 계산을 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세요. 자, 2번 에너지 섭취량 중에 지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람은 A이다. 에너지 섭취량 중에 지방의 비중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단백질 팀이랑 지방의 팀을 나눠서 얘는 4가 곱해지고 얘는 9가 곱해질 테니까 그렇다고 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분의 얘 비교하시면 돼요. 맞죠? 왜? 똑같이 4가 곱해지고 9가 곱해질 테니까 4 곱하기 9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단 비중 대비 지방의 비중 이렇게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가 제일 높아요? A가 높아요? 후보는 누구예요? 보니까 C예요. C는 지방이 더 높잖아, A보다. 그래서 싹 딱 보니까 얘는 작고 얘는 높아요. 그럼 무조건 C가 더 높은 거죠. 그렇죠? 틀렸어요. 3번 A가 걷기만으로 체지방 100g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6시간 미만이 소요된다. 걷기만으로 체지방 100g. 감량을 어떻게 해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순소모열량이 700칼로리 돼야 100g이 감소해요. 순소모열량이 뭔데? 근데 뭐예요? 소모열량, 섭취열량. 근데 소모열량은 기초대사량 플러스 운동대사량.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운동하는 거 더 해야지 소모열량이 돼요.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를 먹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얼마를 먹는지를 알면은 그 먹는 것 빼기 기초대사량 빼기 남은 부분을 그 소모열량 부분을 700kcal 이상 소모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맞죠? A.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계산도 쉽고. 그 다음에 4로 묶어서 계산하면 되죠. 4번 A와 E가 체지방 100g을 감량하기 위해서 계단 오르기를 함께 한다면 A는 E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체지방 100g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계단 오르기 이 부분이랑 똑같은 그거를 똑같은 운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얘가 먹는 거 대비 기초 대사량 이것만 비교를 하면 돼요. 그걸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이 작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1600이고 먹는 게 얘들아 3000이다. 그러면 얘는 1400의 잉여가 남을 거 아니? 이걸 빼야 되잖아. 근데 얘는 기초 대사량이 뭐 얘도 똑같이 1300이고 얘는 뭐 여자로 1300이고 얘는 2000이다. 얘는 그러면 700이라는 잉여를 빼야 되잖아. 그럼 똑같은 운동으로 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A는 남자고 E는 여자예요. 그래서 A의 하루 기초 대사량이 1600칼로리고 E는 1300이에요. 서로 300칼로리 기본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A가 E보다 300칼로리 이상 더 먹었는지만 보면 돼요. 이해가 되죠? A가 E보다 300칼로리 이상 더 안 먹었으면 어지간하면 A가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소비한다고요. 근데 A가 만약에 E보다 300칼로리 이상을 먹었다면은 남자라서 이 유리했던 기초대사량에서 유리했던 부분을 넘어서서 먹어버린 거잖아. 그럼 운동 더 해야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확인할 거는 A가 E보다 섭취 칼로리가 300칼로리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300칼로리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4로 묶고 이거 9로 묶어서 확인하면 돼요. 그쵸? 이거는 뭐 520이고 위에는 뭐 582니까 62만큼 이게 크고 맞죠? 이건 10만큼 크니까 90만큼 더 해가지고 이게 300을 넘느냐 안 넘느냐 보면 되죠. 넘죠. 자, 5번 A와 F는 모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의 합이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에 비해 3배가 넘는다. 무슨 말이야? 만약 탄수화물, 단백질 합이랑 지방 합이 똑같으면 섭취량이 똑같으면은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지방 쪽이 더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4분의 9만큼, 응? 2.25배만큼, 그쵸? 이만큼 A가 아니라 지방 쪽이 더 지방 쪽으로 에너지를 더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지방보다 3배나 많으려면 가만히 있어도 지방이 2배나 이기는데 이거보다 3배나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분의 27배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3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응?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3배가 더 많으려면 여기 곱하기 4분의 27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27.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4분의 27이 얼마예요? 4, 6, 24, 4, 7, 28 거의 7배 다 됐죠?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 단백질의 합이 지방의 섭취량보다 한 7배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많이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잘 되셔야 돼요. 문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았어요. 7번. 7번에 1번 선지만 해결해 볼게요. 안 되겠다. 동시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읽으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장을 읽으시면은 첫 번째 문단 중간쯤에 있어. 우리나라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3,688만 명 중에 OTT 서비스 가입자가 70% 이상. 이게 70% 이상인데 이건 어떻게 해요? 7 곱하세요. 곱하는데 대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수를 쪼개서 곱해요. 3,000과 688을 쪼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37, 20이라고 560이랑 688만 남은 거야. 이건 당연히 70% 이상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70% 이상 맞았어요. 그럼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적은 거고 안 적어도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37, 21, 560, 688, 70% 넘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중이 팬데믹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다. 비중이 20% 이상 증가했다. 이 비중이. 그쵸? 어때요? 저 같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구조를 대충 보고 커지긴 했어요. 이거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 이거잖아요. 커지긴 했는데 20% 이상 커졌는가? 이거를 2000으로 보고 2400 일단 분자를 일단 20% 증가시킨 거예요. 2000으로 보고 20% 증가시키면은 아직도 10% 이상 남았어. 근데 얘는 10% 이상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죠. 그럼 20% 이상 되는 거예요. 2000으로 늘리더라도 20% 이상 됐어요. 그럼 실제로는 더 됐겠죠. 이렇게 어림하고 방향까지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이고. 8번. 관람권 사전 판매량이 16만.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20년도 기출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변형한 거죠. 그 어려운 문제를 더 쉽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더 출제자가 만든 것보다도 더 쉽게 바꿨고 아이디어만 알고 있으면 되도록
그 해외 판매 점수, 국내 판매 점수 했던 그 문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거랑 똑같은 거죠. 무슨 경기 해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사전 판매 점수, 현장 판매 점수가 이거에 이제 세로 계산량이고, 그리고 이게 만으로 된 점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비율이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 점수라는 게 그냥 비중이에요, 비중. 그러니까 관람권을 사전 판매한 것, 전체 이 관람권을 사전 판매한 것 대비 펜싱이 차지하는 비중, 승마가 차지하는 비중, 얘가 차지하는 비중, 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만이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은 24% 판 거야. 뭐에? 전체 관람권 사전 판매량 중에 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24%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판매 점수가. 그걸 그렇게 해석이 됐느냐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게 비율 자료, 합이 100인 비율 자료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합이 100이고 이것도 합이 100. 근데 이거는 5000이기 때문에 엄밀히 합이 50인 비율 자료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비율 자료이기 때문에 얘들 간의 합은 아는데 이거 간의 실수값이 안 주어져 있는 게 이 문제의 핵심적인 풀이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선지에서 주어졌죠. 이게 만약에 16만 매이고 이게 만약에 24만 매라면 사전 판매량이 현장 판매량보다 많은 과목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체 값이 같았어. 둘 다 10만이야. 같았으면은 크로스컨트리 이게 점수가 이렇게 550, 600으로 됐으면 누가 판매량이 더 많아요? 사전이 많아요? 현장이 많아요? 이거는 5천 만점에 600이고 이거는 1만 만점에 550이에요. 이게 2배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만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니 5점 만점에 3점 받는 거랑 10점 만점에 3점 받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상했다는 얘기고 이거는 망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5점 만점에 6점이고 이건 10점 만점에 5점이기 때문에 이쪽이 큰 거예요. 알겠죠? 2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말이 600이지 이건 사실상 얘랑 대등하게 비교하려면 1200의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점수 자체가 이 만점이 10,000원이고 만점이 5,000점이라는 사실 때문에 2배의 가치를 가지는데 모수도 1.5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점수는 사실상 2 곱하기 1.5, 3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이 현장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전 판매 점수가 현장 판매 점수의 3배 이상이 되는지를 보면 돼요. 이해되죠? 3배 이상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승마만 되죠.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사격은 9에 보면은 2050이랑 뭐 이게 1100이었나?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구해요? 이걸 다 1만 만점으로 구하면 되죠. 이걸 뭐 5천 만점으로 구하든지 하여튼 하나를 구하고 이걸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하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관람권 사전 판매량이 1만 매이고 관람권 현장 판매량이 5천 매라면 해당 종목은 관람권 발행량이 가장 적은 종목은 펜싱이다. 이제 그럼 대등해지는 거죠. 얘가 점수는 2배 가치를 가지는데 모수가 얘가 2배예요. 서로 그리고 만점이고 5,000점이니까 사실 여기 만 여기 5,000 들어가면 이거 땡땡 되고 이제 점수가 곧 판매량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람권 발행량은 어떻게 보여요? 발행량은 판매율 점수 분의 판매량인데 점수가 곧 판매량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로 분수 비교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디귿은 괄호 구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넘어갈게요. 9번 1번 A씨 중학생의 경우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1인이 시청한 TV 시간이 31시간 미만이다. 어떻게 돼요? A씨 중학생의 경우 뭐 이거 함정이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되는 건데 이게 항목의 끝이 아니죠. 기타가 들어있죠. 그래서 기타를 생각하면 틀리게 되는 그런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2번 A씨 중학생의 경우에 남학생 전체가 일주일 동안 예능 이용을 시청하는 시간은 여학생의 2배 이상이다. 어때요? 남학생 전체가 예능을 시청하는 시간 이 평균 시간 곱하기 남학생의 수
여학생은 9.2 곱하기 여학생의 수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어떻게 구해요? 여학생의 수를 어떻게 구해요? 남여학생의 수. 배율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거리비로. 8.5에서 8.71은 거리비가 얼마예요? 0.21이죠. 0.21. 0.21이고 얘는 거리비가 얼마예요? 0.49죠. 이거 둘 다 7의 배수죠. 3대 7. 3대 7로 남자 쪽으로 더 가까워요. 남자가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3분의 7만큼 많은 거예요. 2배하고 2.33배 많다 생각하면 돼요. 2.33배 많다. 그럼 어떻게 돼요? 2.33배를 곱하면 이거 되겠어요? 9.2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하고 3분의 1을 더 올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3분의 1을 한번 그냥 그러니까 한번 3분의 1만 먼저 올려줘도 되고 왜냐면 이거는 2배 이상인지 물었으니까 2배 이상인지 물었으니까 2배까지는 쳐주고 3분의 1만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3번 A씨 고등학생의 경우에 여학생의 주당 평균 만화 시청 시간은 1시간 이상 증가하고 주당 평균 만화 시청 시간 1시간 증가하면 전체 학생의 주당 평균 만화 시청 시간 30분 이상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하면 남녀가 딱 절반이었으면 여자애들이 다 1시간씩 증가하면 전체 평균은 반만 증가하겠죠. 30분. 근데 30분 이상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학생이 더 많으냐 고등학생의 경우에 맞죠? 거리비를 보라는 거죠. 여학생이 더 많으냐. 거리비가 여학생이 더 가까우냐? 이걸 보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4번 A씨의 모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능 시청 시간에 사용한다. 그냥 일자맞지 이상한 말이죠. 모든 여학생의 개별 값을 물은 거예요. 이건 평균만 나와 있죠. 개별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틀린 거고. 5번 A씨 중학생의 주당 1인 평균 뉴스 시청 시간이 남녀 모두 각각 12분씩 증가한다면 12분은 여기 시간 단위죠. 단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시간이요. 맞죠? 5분의 1시간이니까 0.2죠. 뉴스의 0.2시간. 0.1을 더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0.2 더하면 중학생이 커지죠? 틀렸죠? 아, 맞아. 뭐냐? 하여튼 뭐 커지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다. 틀린 말이죠. 그럼. 넘어갈게요. 뭐 이건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뭐 쉽긴 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 국가 모두 11개국 이상이다. 원래 이걸로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이 줄 중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얘로 구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을 함정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 대비 2배 이상이니까 파리 국가 말고도 2개 국가 이상이 더 있어서 11개국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낸 거고 이건 뭐 틀린 말이죠. 당연히. 니은 생산량으로만 해야죠. 왜냐면 생산량 상이 8개국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8개국 중 뭐 이거는 뭐 분수비기니까 하면 되고 D가 쌀 생산량 대비 수출량은 미국이 태국보다 높다. 생산량 대비 수출량. 미국이 태국보다 높다고 했어요. 제일 낮춰도 높은지 이걸 범위 정보니까 제일 낮춰도 높은지 보는 거예요. 미국은 제일 낮추면 얼마예요? 397이에요. 제일 낮췄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397이고 이걸 제일 높이면 얼마예요? 그래야지 분수 자체가 낮아지죠. 380이에요. 380분의 397. 이게 미국의 최소값이에요. 근데 태국은 어때요? 1298. 태국 그냥 나와 있죠. 2210에 한 50% 좀 넘죠. 이게 태국의 값이고 미국은 최소가 이거니까 이거보다 커요. 1보다 커요. 무조건.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높은 거죠. 나이지리아의 쌀 수입량은 태국의 쌀 순수출량보다 이것도 범위 정보로 대충 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 문제도 쉽고 그냥 주는 거죠. 문제. 이것도 쉬워요. 필자도 쉬웠고 이 문제도 뭐 쉽긴 한데 그래프 문제니까 한 번은 설명드리고 갈게요. 기억. 전용률이 가장 높은 주택은 A이고 가장 낮은 주택은 D이다. 전용률 어떻게 구해요? 공급 면적분의 전용 면적. 기울기로 구하라는 거죠. E가 제일 높고 D가 제일 낮죠. 딱 봐도. 유형이 아파트인 주택의 평균 전용률은 유형이 빌라 또는 오피스텔인 주택의 평균 전용률. 아파트인 거는 AEF예요. 맞죠? AEF. 기울기가 이 세 개보다 다 커요. 아 선생님, 얘랑은 뭐냐
이렇게 그렇게 보면 뭐 커 보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B는 E보다 낮고 근데 뭐 C는 대신 E보다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대1이라 생각하면 돼요. E는 D를 이겼고 A는 B를 이겼고 F는 C를 이겼어요. 세 항목 vs 세 항목이 A반 1, 2, 3, B반 1, 2, 3이 붙는데 1번, 1번끼리 힘싸우면 얘가 2번, 2번끼리 얘가 이겼어. 3번, 3번끼리 얘가 이겼어. 그럼 무조건 평균은 이쪽 A반이 큰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막 이걸 엇갈려 있다고 보이시면 안 되고 1대1로 보시면은 이쪽 세 개가 이쪽 세 개보다 무조건 크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울기도 커지게 돼 있다. 전체 평균도 커지게 돼 있다. 각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10m 제곱만큼 증가한다면 모든 아파트 전용률 80% 이상이 된다. 일단 대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80% 선이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자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80%를 만드는 점들을 몇 개 찾는 거야. 100. 저 같으면 이거랑 100에 80. 그리고 뭐 150에 80도 좋죠. 120. 이거니까 대충 이걸 있는 걸 자가 있으면 자로 정확하게 끊는 거예요. 제 자가 없어가지고 실판이라서 또 끊기가 힘든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하게 끄면은 이미 넘어가는 애들이 보여요. 얘는 아슬아슬하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중요한 거죠. 10m씩 다 늘렸을 때 80% 이상이 된다. 이거 10m 올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다 80 이상이 되는지. 특히 의심스러운 애들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이건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니까. 아파트니까 A, E, F만 따지면 되죠. E랑 F는 보자마자 넘어갈 것 같고 A는 130이고 이걸 10 올렸을 때 여기서 95에서 115가 되면 넘어가나? 이 정도는 솔직히 그냥 계산으로 해야죠. 선이 애매하니까 불안하게 끄여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함정이죠. 문제의 핵심은 함정이에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함정은 뭐예요? 전용 면적이 올라가면 공급 면적도 올라가요. 분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올라가면. 그래서 분자만 올리면 안 돼요. 분모, 분자가 둘 다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따지면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함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함정은 좋은 함정이라 생각해요. 한 번쯤 이렇게 혹시 낚이셨으면 낚여보고 다음에는 안 틀리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공용면적의 경우에 가장 큰 주택 공용면적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용면적은 공급면적 마이너스 전용면적이에요. 공급면적 마이너스 전용면적 이거 어떻게 해요? XY 선에서 가로 길이 보시면 돼요. 제일 넓은 게 뭐예요? 제일 넓은 건 C겠어요. 제일 좁은 거는 딱 봐도 2예요. 2배 이상인지 2칸이죠. 크게 2칸이죠. 네모 2칸. 근데 1, 2, 3, 4, 5칸이잖아요. 2배 이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해석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뭐 할인율을 구해서 뭐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렇게 구하면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 제 시간에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계산 문제를 구할 때도 가장 큰 힌트 하나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지예요, 선지. 답은 최종 결제 금액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숫자 2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할인을 하기 전에 가격을 먼저 구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차이도 꽤 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서 구하면은 대충 8만 원짜리로 나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아래 위 원짜리로 나와요. 근데 8만 원짜리에서 할인율을 그럼 반영했을 때 결국 7만이 될까 6만 4천이 될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만 4천이 되려면 여기서 16,000원 더 빠져야 되겠다. 20% 정도 빠져야 돼요. 7만 원이 되려면 10몇 프로만 빠지면 돼. 어느 쪽일까요? 15, 10, 15, 5, 20인데 이 특특은 2배로 반영돼요. 할인율이 20, 40이에요. 이거를 평균 냈을 때 10 정도겠어요? 가중평균 내야 되긴 한데 어쨌든 10 정도겠어요? 아니에요. 얘 존재감이 너무 커요. 제가 봤을 때 얘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만은 적어도 아닐 것이다. 정리 포인트도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함정도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시간 없으면은 이 함정을 반영한 거로 사실 이 2개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 솔직히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이해되죠? 이 함정을 못 읽으면은 이 단서를 못 읽으면은 이게 나오고 읽으면 이게 나오게 더 정리 포인트가 더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1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찍듯이 안 해도 답이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해보면 돼요. 몇 % 적용되는지 맞죠?
이게 딱 이거 5%잖아요. 3둘둘1 이거 5%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5% 넘으면 안 되죠. 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거란 걸 알 수 있다. 맞죠? 장치가 다 있어요. 실제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그냥 푸시면 되고. 자가진단 키트 잘 풀어보세요. 문제 안 어렵죠? 18번. A국의 경우 소득 기준 상위 10% 20%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의 평균 소득은 최소 28,000달러 이상이다. 어떻게 구해요? 상위 10에서 20 구간. 지금 읽어보니까 이거는 상위 10% 이건 상위 20%에 대한 얘기죠. 상위 10% 대비 하위 10% 이건 상위 20% 대비 하위 20%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뭘 물었어요? 10에서 20 사이만 물었어요. 20이라는 전체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쪽 상위 10% 이쪽은 10에서 20% 이렇게 둘로 쪼개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만 물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이 20% 전체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떨지. 그리고 최소 28,000달러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범위로 나올 것이다.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대가 되면 돼요. 그렇죠? 이 구간이 최소가 되려면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쪽 부분이 최대가 되려면 자 10분위 배율이 9예요. 그렇죠? 이게 10분이 상위 10%가 최대가 되려면 하위 10% 소득이 최대가 되면 돼요. 그럼 그걸 9배 한 게 상위 10%니까 하위 10% 평균 소득도 범위로 넣겠죠. 0.8보단 작아야 되는데 어디일지는 몰라. 근데 이걸 최대로 하면 얼마예요? 0.8이에요. 이 안에서 다 균등하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이게 0.8이면 곱하면 얼마예요? 7.2죠. 7.2. 이게 상위 10%의 평균 소득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7.2니까 이 전체 값을 구하면 이제 이 전체 값을 이 7.1 빼주면 얘가 나오겠죠. 전체 값은 얼마야? 전체 값은 20%의 값은 이걸로 구할 수 있죠. 하위 20%는 이거 있으니까 0.8이 6.25배 하면 얼마예요? 6, 8, 48, 8에 25가 2예요. 그래서 딱 5. 전체 평균은 5인데 얘 평균은 7.2예요. 뭘 평균 내야 이게 5가 나와요? 이쪽 2.8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2.8, 28,000달러이다. C국의 소득이 1만 달러인 인구가 9,500만 명이 유입될 경우에 소득 10분위 배율은 최대 0.4만큼 감소한다. 어떻게 돼요? C국의 소득이 1만 달러인 인구가 9,500만 명 유입돼. 이게 9,500이에요. 인구가. 자기 인구랑 똑같은 애들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9,500만 명이. 얼마로? 소득이 1만 달러로 하위 평균이랑 같은 한마디로 저소득층이 몰려온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거의 뭐 통일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구해요? 지금 10분위 배율은 5.5예요. 5.5. 근데 9,500만 명이 밀려오면은 9,500만 명이 밀려오면 인구가 2배가 돼요. 그러면 이제 5분위 배율이 10분위 배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잘못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쵸. 맞는 말인가? 그쵸. 5분위 배율이 10분위 배율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가 통일하고 나면은 10%가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2배가 되니까 맞죠? 그럼 지금 20%의 평균 소득은 얼마예요? 지금 20%의 평균 소득. 지금 20%의 평균 소득은 1.5 곱하기 3.4 하면 돼요. 이거 1.5배 올리면 얼마예요? 1.5가 3.4배 되니까 이걸 1.5배라고 생각해도 돼요. 수배율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5.1. 지금 평균 소득은 5.1만 달러예요. 상위 20%의 평균 소득. 지금 상위 20%. 얘들은 나중에 상위 10%가 될 거예요. 맞죠?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5.1만인데 그럼 하위 10%의 평균 소득은 얼마예요? 최대 1이에요. 최대 1. 맞죠?
1만 명이 몰려오는, 잘못 말했어. 9,500만 명이 몰려오는데 얘네 다 소득이 1만이잖아요. 기존의 하위 10%가 소득이 1만 아래서 움직이긴 할 텐데 얼마일지 몰라. 어떻게 배분돼서 1만일지 몰라. 근데 최대 1만이에요. 최대 1만. 그러니까 전부 다 1만이었다 치면은 기존에 다 20%가 전부 다 1만이었다 치면 이제 9,500만 명이랑 사이좋게 더해져가지고 얘네도 하위 20%를 딱 들어갈 거야. 그런 경우가 최대예요. 최대.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낮아요. 얘가 하위 10% 안에 1만을 구성하는데 한 절반에 1.5고 절반에 0.5고 뭐 이렇게 돼서 1만이 되었던 거야. 그럼 얘네가 하위 10%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만보다 낮아질 텐데 이거는 작은 값이고 지금 최대로 구해야 돼요. 최대값. 최대값은 얘가 1만이야. 그럼 최대 소득 그러니까 얘가 1만일 때 하위 20%가 하위 20%에 제가 좀 지금 이제 살 힘들어서 목도 나가고 약간 말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20번 곧 끝내고 쉴게요. 20번까지 하고 쉴 거라서. 자,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하위 20% 소득의 최대값은 1만이다. 최대값이 1만이다. 그러면은 상위 20% 소득은 정해져 있어요. 5.1로. 그러면 이건 어때요? 소득 배율이 5분위 배율이 최소 5.1배는 될 거다. 그리고 1만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5.1배 이상일 거다. 그러면 원래 이 지금 현재 20%가 나중에 10분위가 될 테니까 나중에 10%가 될 테니까 원래 10%는 10분위 배율로 5.5였는데 이게 5.1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거는 최대 0.4만큼 감소한다. 최대 0.4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디귿은 쉬울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쉬워요. 조건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고 20번 21년 1월 1일 기준 영업 중에 알루미늄 가공업체 모두 70개이다. 이거죠. 21년 1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니은 21년 1월 1일 기준 영업 중인 알루미늄 가공업체 75% 이상 개업한 지 2년 이상 된 업체다. 무조건 2년 이상 됐죠. 2017년 이전에 개업했고 지금 21년이니까 시점이 무조건 2년 이상이죠. 18년, 21년 사이. 얘들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얘네는 무조건 필수니까 얘가 전체 대비 75%를 넘느냐. 어떻게 해요? 3배. 이건 17이니까 3배 하면 얼마예요? 51. 3배 넘죠? 53이니까. 그러니까 75% 이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더 이상일 수도 있고. 맞죠? 최소 75% 이상인 거예요. 범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개업한 연도에 바로 폐업한 업체의 수는 최소 16개 이상이다. 이것도 어떻게 구해요? 개업한 연도에 바로 폐업한. 이거 두 개는 확정이에요. 19년 개업, 19년 폐업. 20년 개업, 20년 폐업. 맞죠? 그렇죠? 그런데 뭐다. 얘들은 어때요? 애매하죠. 얘들은 최소 16개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맞죠? 16년에 개업해서 16년에 폐업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왜냐면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다 아니라면 얘네는 어때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18년에 개업했는데 18년 이전에 폐업했어. 그게 말이 돼요? 말 돼요. 이전은 18년을 포함하는 값이에요. 그럼 무조건 18년에 개업할 수밖에 없죠. 18년에 폐업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개업을 18년에 했으니까. 18년에 개업해서 17년에 폐업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도 무조건 포함된 거야. 그래서 5, 8, 3 합치면은 16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전 이유는 그 해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후는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전은 좀 안 나온다고 잘 모르시는 경향들이 있어. 이 기회에 혹시 모르셨으면 잘 챙겨가세요. 넘어갈게요.